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장재환입니다. 광주 시민이라는 것은 광주 시민이 아닌 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광주 시민이라는 광주 시민에게는 그 마음속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죠. 저도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드는 거예요. 광주 사람이라는 그 차이점을. 뭐 속이 든다 할까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사람이 속이 들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광주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광주 시민이, 내가 광주 시민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객지에 좀 있었어요. 객지에 경상도 쪽에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 나와 다른 말투를 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전라도 말 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차이점, 그런 것을 느꼈고, 특히나 경상도 쪽에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너 어디 전라도 사람이냐? 뭐 그런 이야기. 그네들 뭐 나쁜 의도로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저로서는 그게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오늘 또 시간이 또 많이 돼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시계를 보면은 이게 시각 현재 시각 오전 12시 24분이 됐습니다. 12시 24분 됐어요. 오늘은 또 12시가 넘었죠. 그러니까 4월 4일이네요. 4월 4일. 4월 4일. 또 한마디를 해야죠. 오늘은 요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오늘도 열심히 여기 있구나. 열심히 송영길 대표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뭐 부족하죠. 있는 역량 없는 것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의 지인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서구 갑 캠프에서 조그만 손 피켓을 목에 걸고, 이제 오늘 비 왔었죠. 비 왔는데 우의를 입고 비옷을 입고 행진을 하는데, 그건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25 해가지고 손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인 시위를 하는 것은 아니 유세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국회의원을 5번이나 했는데 인천시장까지 했는데 자기 집 한 채 없이 전세집에 살고 있는 그런 청렴한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국회의원을 해보지도 않았고 인천시장도 해보지 않았지만은 제 얘기는 그만한 지위, 그만한 경력을 가졌다면은 적어도 집 몇 채 됩니다, 몇 채.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청렴하고 결백하게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정말 본받고 싶은,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와 같은 모습은 있죠. 가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 자수성가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모습, 저런 모습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제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몰랐어요. 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송영길 대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사람 참 진국이다. 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의리에 그가 했던 그런 의로운 모습, 의리를 지키는 모습, 그런 모습도 좋았고 놀란 사람입니다. 몰랐었는데 이제 알고 나서 이제 그 사람 지지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윤석열 정권과 몸으로 맞서 싸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분을 이제 저의 마음은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도와줘야 한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잘렸더라고요. 영상이. 그것도 모르고 주제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상이 잘렸어요. 뭐 어쩔 수가 없죠. 제가 뭐 일부러 알고 그런 건 아니고 잘렸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얘기 아시는 분은 알 텐데 이 영상을 봤는데 참 희한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싶네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바람막이를 입고 시민들을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와 함께 벚꽃길 곳곳을 돌며 지원 유세를 펼칩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이라며 직격탄을 날립니다.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봅니다.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고.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야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민주당 뒷이야기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이 있는 데인데 들어볼까요?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우리 당들이 함께 존성을 거두어서 정말 이 정부가 좀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뒷부분은 뭐 다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민주당, 조국혁신, 뭐 새로운 미래 이렇게 써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정치하는 거 맞죠? 정치할 수 있죠. 정치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은 뭐 제가 얘기 안 하는데 거기에 이낙연이 새로운 미래에 누가 있나요? 이낙연이 있고 또 민주당에서 탈당했었던 사람들인가? 모르겠어요. 저 정확히 잘 모르는데 관심도 없는데 그런 걸 언급한 게 좀 이상하다, 못됐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 들었어요. 네. 그 부분은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70평생에 이렇게 무도하고 무능하고 또 뭐야 무지한 정부는 처음 봤다 이거예요. 맞죠? 70평생에 이렇게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정부는 처음 보셨겠죠.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50평생에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이런 정부는 처음 봤어요. 뭐 제가 박정희 때 그때 이제 어렸을 때 그때 뭐 제가 했을 때죠. 박정희 달력에 있는 박정희 사진만 보고 또 뭐 그 어떤 정부인지 알 수가 있나요? 뭐 그 외에 성장해가지고 여러 정부를 겪어봤지만은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막무가내 횡포 국민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세금 증세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런 정부는 저는 50평생 처음 봤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왜?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뭐 먹고 살기 바쁘고 아무튼 나는 일개 국민이니까 국민의 한 명일 뿐인데 한 명일 뿐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다르잖아요. 문 대통령은 70평생에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정부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문 대통령 뭐 까는 그런 거이 아니라 까는 거예요. 까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과 뭐 남입니까? 문 대통령 시절에 문 대통령께서 발탁해가지고 문 대통령에서 검찰총장을 만들어가지고 문 대통령께서 그때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이하고 이렇게 서로 경쟁할 때 추미애 장관 물러나라고 했던 문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힘을 실어준 지금 무이익 엉망진창 나라 2년 만에 나라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 성렬이 이 정권을 탄생하게 한 분이 누굽니까? 문 대통령 책임 있잖아요. 책임 없어요? 몰랐다. 나도 속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흉악한 놈이 날 속여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알 수가 없죠. 나는 그놈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자회견 할 때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멋지네. 좀 남자답네. 이렇게 생각하고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부에서 모든 정보를 관할하는 정부에서 그놈한테 속습니까? 그놈한테 속아요?
저 가만히 있어야 속았다. 그놈이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살아온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잖아요. 정보가. 제가 욕을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이 성렬이 성렬 때문에 욕을 겁나게 잘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을 할 때 욕을 섞지 않으면은 화를 내지 않으면은 말이 안 될 정도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엉거리가 됐어요. 화를 내게 됐어요. 저뿐만 아닙니까? 국민들 봐봐요. 국민들 가게 댕겨 봐봐. 다 힘들어요. 다 힘들. 가게가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이런 개판인 나라 만든 책임이 성렬이에게 있어요. 성렬이 그 개놈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책임이 전 정부에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식이 엉망진창 개망나이가 되었으면 그 부모한테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없어요? 부모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부모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70평생 이런 개망나이 같은 놈은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부모가 부모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 개망나이 같은 자식을 키운 게 누군데요? 누군데요? 울고 싶습니다. 울고 싶어요. 뭐 다른 이야기는 더 하고 싶지 않네요. 문 대통령이 왜 조국을 미는지, 왜 조국을 언급했는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호남에 소나무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소나무당 대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소나무당 대표는 송영길 대표입니다. 그리고 소나무당에는 지금 8명인가 9명인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노영희, 변희재, 손혜원, 정철승, 권윤지, 그다음에 김도형, 그다음에 정다은, 그다음에 마화영, 그다음에 또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은데 8명이죠. 8명인데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8명 있어요. 소나무당 비례 후보입니다. 이 비례 후보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8번 송영길 대표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나무당 비례 후보들 중요합니다. 서구갑의 송영길 대표는 8번입니다. 8번. 후보가 많지도 않아요. 후보가 많지도 않아. 1번이 누구야?
그 누구의 비리덩어인데 뭐야? 아무튼 그 재산은 광주 부시장 해가지고 재산이 3년 만에 19억에서 47억이 늘어났대요. 그럴 수 있나요? 뭐 돌멩이를 뭐 황금으로 만든 재주인가? 그런 재주는 나도 좀 배우고 싶네요. 주식 투자를 했대. 주식 투자를 20억이나 했대요. 20억이나. 그래갖고 뭐 엄청나게 이익을 챙긴 거라. 뭐 그 김건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엄청나게 주가 만주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돈 집어넣고 저기서 금방 빼가고 저기서 또 집어넣고 여기서 금방 빼가고 그런 거 해가지고 돈 23억 챙겨먹은 김건희하고 똑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직원이 있는 그 주식에 투자를 할 때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내부 정보를 그런 옳지 않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던데 조병철 조현철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 송영길 대표가 중요한데 그런 이제 비리 범죄에 내역이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 뽑아놓으면 수박 되는 거예요. 수박. 왜 수박이 되느냐? 그 사람이 현 정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탄핵시켜라. 김건희 구속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 얘기를 했냐? 좋다 이거. 캐비나 꺼내보자. 너 이렇게 꼭 이 부당 이익을 좀 많이 챙겼네. 많이 챙겼어. 너 이거 폭로해볼까? 언론에 폭로해볼까? 너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그런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본인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죽은 듯이 있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광주에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뽑아요? 그리고 조인철 맞나? 조인철 그다음에 뭐 하영식인가 그게 국힘당 들먹거리도 싫은 국힘당 그다음에 뭐 강철인가 뭔가 별명이 강철인데 걔하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인데 이 세계적인 이런 시장 인천 시장까지 하고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한 이런 사람하고 어째 이런 피라미드라고 비교를 합니까? 이런 피라미드라고 광주가 그런 곳이에요. 광주가 민주 광주가 이런 큰 인물을 우리가 모셔와야 합니다. 큰 인물을 광주에 이만한 인물이 있어요. 지금 이만한 인물이면 거의 민영배 의원하고 맞먹든지 아니면 민영배 의원보다 더 타이틀로서는 더 훌륭하잖아요. 국회의원을 5번이나 했어. 민영배 의원 몇 번 있는가? 3번 있는가? 4번 있는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런 타이틀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역량을 경험을 해왔다 이거 아닙니까? 인천 그거 하면서 얼마나 인천을 부자로 만들었어요. 그 어디 뭐 개발해가지고 인천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더만요. 이 광주도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런 귀한 분을 빨리 모셔와야지. 행여나
조은철이 같은 그런 못된 놈 뽑을 생각하지 말아요. 광주가 창피하고 호남인이 창피한 겁니다. 호남인이 왜 같은 호남 사람 이렇게 감싸주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구해주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음에 있는데 돌보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당연히 호남 사람을 구해야지. 좋은 체인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왜 뽑아 47억이나 있다는데 잘 먹고 잘 살기 내비둬. 왜 국회를 시키려는 그래? 그런 말. 그리고 호남 사람 또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 부산에 조국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조국 바람이 불고 있잖아. 이 호남은 뭐예요? 호남 사람이 송영길을 어려움에 처한 송영길을 돌보지 않고 조국이 더 많이 아픈가? 송영길보다 더 아파? 더 눈물을 많이 흘렸어? 더 고통스러워? 고통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매로 맞으면 똑같이 아픈 거야.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안 아프나? 깜빵에 들어가 있으면 슬프고 괴롭고 아픈 거예요. 가족이. 정경식 교수 몇 년 동안 1년 몇 개월인가 들어가 있었잖아. 가족들, 조국 내 가족들 피눈물 흘린 거 알아?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는 어쩌? 가족이 들어가 있는 송영길 대표가 감옥에 가 있는데 밖에 있는 가족들 어쩌겠어 심정이? 왜 그걸 헤아리지 못하는 거야? 송영길 대표 자신은 지금 단식을 하는 게 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요. 견딜 수가 없어. 너무나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괴로워서. 많은 부분도 생각하겠지만 이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아내와 아들, 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거운동 하느라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 그걸 왜 헤아리지 못합니까? 뭐 내가 조국의 눈물은 눈물이고 송영길의 눈물은 그냥 맹물입니까? 맹물이에요? 똑같은 눈물이에요. 똑같이. 정경심 교수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가족들이 다 마음 아파한 것처럼 이 바깥에 있는 이 아내와 여사님과 누구야 아들 딸들 지금 힘들어해요. 송영길 대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힘들어합니다. 어떤 가족이 마음 편히 그렇게 있겠어요? 어떤 가족이 송주환이 우는 거 봐요. 이런 말이 좀 독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부산에는 그 누구야 조국 대표님 밀고 있잖아요. 도와주고 있잖아요. 호남 사람들은 이 송영길 대표 구해줘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힘을 합쳐서 이 송영길 대표 구해내야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만든 소남당도 29번인데 밀어줘야 돼요. 29번.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노영희, 변희재, 손혜원, 정철승, 권윤지, 김도영, 정다은, 마화영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 열심히 싸울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줘야 돼요.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 이런 뭐 어느 대학 뭐 유명한 저런 이런 사람들 보내봐야 쓸데없어. 이런 싸울 사람들 보내야 돼. 민주당이 180, 200석 만들어주면 뭐해? 그 송영길 동지 하나 구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동지입니까? 동지야? 송영길이 뭐 금기입니까? 소나무당 금기야? 왜 한마디 뻥끗을 못하는 거야? 그런 것들 동지라고? 아무튼 호남 사람이 힘을 모아서 송영길 대표 구해줘야 하고 송영길 대표가 만든 소나무당 힘을 실어줘야 돼요. 이 비례 29번이더만요. 29번 이름 29번 숫자가 어려우면은 소나무당만 기억하면 돼요. 송영길 소나무당 송영길 소나무당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29번쯤 있는데 소나무당만 기억하면 돼요. 거기에 도장 꽉 찍으면 돼요. 비례는 호남 사람들 그렇게 해주세요. 호남 사람들 송영길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노영희 변희재 손혜원 정철성 권윤지 아주 멋지더만 야무지대요. 야무집니다. 권윤지 그다음에 김도영 정당 이 사람도 아주 야무져요. 울면서 자기 할 말을 다 할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따질 건 따질 그런 사람이에요. 정당 그다음에 마화양 이분도 보기에 겉모습은 좀 거칠어 보이지만은 심성이 대단히 착하시고 올곧은 사람입니다. 지금 소나무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가 돼 있고 이런 민주운동을 많이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 우리가 국회로 보내줘야 합니다. 싸울 사람들 자기 할 말을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야 돼요.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조차 모를 그런 사람들 뽑지 말고 자기 할 말도 하고 열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국회로 보내줘야 돼요. 소나무당 기억해 주세요. 송영길 소나무당 기억해 주세요. 호남 사람들 소나무당 찍어주시게요. 소나무당 찍어주시고요. 송영길 밀어주시게요. 구해주시게요. 송영길을 가족이